30대 부부 A씨는 최근 세수하다 왼쪽 귀 앞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튀어나온 곳을 만져보니 혹 같은 게 만져졌습니다. 걱정되어 병원에 찾은 A씨는 이름도 생소한 침샘암을 진단받았는데요. 침샘암은 주로 5, 60대에서 발병하지만 근래에는 20, 30대 등 젊은 층에서 환자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침샘이란 입안에서 소화하는 데 중요한 효소를 포함하고 말하고 삼키는 데 필요한 윤활작용과 구강의 감염을 막는 면역작용을 하는 침을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따로 이름이 있는 주침샘인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과 점막에 흩어져 있는 작은 부침샘에서 기원한 종양, 혹을 말합니다. 아직 침샘암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암입니다. 침이 분비되는 침샘 조직이 몸에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암이 생긴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크기가 큰 주침샘은 귀 아래쪽 앞부분의 귀밑샘, 턱뼈 아래쪽의 턱밑샘, 혀 아래 입안 바닥의 혀밑샘 등 3개가 양쪽의 위치에 쌍을 이루고 입술이나 입천장, 목구멍 안쪽 등 입안 곳곳에는 소침샘이 분포합니다. 침샘암의 원인에 대해 뚜렷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의 획득 변이에 의한 세포 변화가 주 원인으로 생각되며 50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방사선 노출력, 성면, 고무 니켈, 목재 분말 등의 환경 직업 노출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샘암은 1년에 환자가 600명 이내일 정도로 매우 드문 암인데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침샘 양성 종양은 침샘암의 10배 이상으로 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샘 종양은 수술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알고 있다가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악성 종양인 침샘암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침샘 종양은 증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종양의 크기가 빨리 커질수록 양성이 악성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샘 양성 종양은 대부분 주변 조직이나 다른 부위로 침범이나 전이되지 않고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양의 크기 때문에 미용적이나 기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하선은 20%, 악하선은 30%, 부침샘은 약 50% 정도에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어 발견하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술로 제거를 권유합니다. 또한 침샘 양성 종양 일부 다형 선종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을 때 드물게 암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 종양, 즉 침샘암은 주위 조직, 폐, 뼈, 원격 전이를 일으켜 치료를 잘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있으며 초기에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징적으로 단단한 종괴가 고정되어 잘 안 움직이며 영상에서 종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안면마비나 림프절 비대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침샘암의 경우 조기 발견만 해도 생존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다른 암종보다 예후가 더 나빠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침샘암 중에서 고악성도 침샘암은 재발과 전이가 흔하고 두경부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하며 5년 생존율은 50에서 6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샘암은 대부분 얼굴, 목, 구강에 통증이 없는 혹 덩어리가 느껴져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침샘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얼굴에 감각저하나 한쪽 표정을 지을 수 없는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간혹 염증성 림프절 비대나 심배출이 막혀서 통증이나 부종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세수나 양치를 하면서 손으로 귀밑샘이 있는 귀 주변, 아래 턱뼈에서 입꼬리, 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보거나 턱뼈의 뒷부분, 귀 사이를 마사지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굴, 목, 구강 부위도 또한 만져봐서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내 두경부 외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원 외래에서는 초음파 유도 총생검을 직접 실시해서 양성이나 악성 종양의 감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샘암은 조직학적으로 고악성도암과 저악성도암으로 구분됩니다. 턱밑샘이나 혀밑샘에 많은 고악성도 침샘암은 전이 재발이 잘 되고 예후도 좋지 않은데요. 1, 2기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60에서 70%, 3, 4기는 50%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운 저악성도 암은 1, 2기의 경우 80에서 90%, 3, 4기라도 60에서 70%의 생존율을 보이는데요. 물론 저악성도 암이어도 가급적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해야 치료가 수월합니다. 침샘암은 얼굴과 목의 신경, 혈관 등이 얽혀 있어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으며 환자 개인의 조직학적 유형과 악성도에 따라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침샘암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이는 다른 두경부암과 달리 대부분 항암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샘 부위와 병기에 따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양성 이하선 종양의 경우에는 피막의 절제술이나 부분 천엽 절제술을 시행하며 악성 침샘 종양의 경우에는 원발 부위에 따라서 전 이하선, 악하선 절제술, 구강 구인두 부침샘 종양 광범위 절제술, 경부 절제술, 신경 피부 재건술 등을 사용합니다. 주로 방사선 치료를 부과해서 하게 되며 IMRT를 이용해서 정상 부위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항암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경우 완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며 두경부 다학제팀과 환자분과의 면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근처에 종양이 생기는 만큼 수술 후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샘암은 흉터뿐 아니라 종양이 있어서 튀어나왔던 부분의 제거로 오히려 피부가 움푹 들어가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수술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조직이나 근육 조직으로 결손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수술한 침샘 부위에 따라서 부작용 부위가 다릅니다. 이하선 종양 수술의 경우에는 안면신경마비, 귀 감각 저하, 침생 절제 부위에 침이 고이거나 음식 먹을 때 통증이나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하선, 설하선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지만 혀 감각, 운동신경 손상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술 부위의 출혈, 염증, 결손, 절개 부위의 반응 등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부작용인 안면신경 손상은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감시장비나 신경재운합술 등을 이용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 이하선 종양은 모발선을 따라서 후익의 절개, 안면거상수 절개를 이용해서 정면에서 절개 부위를 찾을 수 없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이 증후군이나 침샘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 침샘 기능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주사하기도 하며 결선 부위를 채우기 위해 흉쇄 유돌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료 후 경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병변이 넓게 퍼져 있거나 악성도가 높은 침샘암인 경우인데요. 또 수술 후에 안면 신경마비가 나타난다면 예후가 좋지 않으니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음압 배출관, 의료용 봉합본드나 실밥을 제거하게 되며 흉터 완화용 연고나 밴드,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이하선 종양의 경우 귀의 감각 저하는 흔히 호소하는 불편감이며 뜨거운 열기구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지만 저는 가능한 경우 귀로 가는 감각신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생 부위가 붓는 느낌이나 식사 시 땀이 나면 보톡스를 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침샘암의 경우 병리 결과에 따라서 부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고 치료 종료 후에 정기적으로 영상검사로 재발이나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휴대전화 과다 사용이 침샘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일부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뇌종양과 침샘암이 휴대폰 사용과 함께 발생이 늘어났다고 알려졌고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이 침샘암 발생에 영향을 미쳐 젊은 층의 침샘암 증가 추세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구의 선택 평양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는 휴대폰 사용과 침샘암 발생 위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전자파에 의한 세포의 영향 정도로만 확인되어서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타가버섯을 끓인 물을 마시면 침샘암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버섯 섭취가 암 환자의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발표된 문헌에서 차가버섯 추출물이 폐암을 가진 쥐 종양 모델에서 변화된 에너지 대사를 통해 종양 억제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침샘암은 아직까지 전신치료, 특히 항암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수술적 치료가 주된 악성 종양이므로 간이나 콩팥 기능 저하가 우려될 정도의 특정 약제, 추출물의 과복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침샘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평상시 주기적으로 얼굴 침샘 부위를 만져보며 관찰하는 습관을 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얼굴이 비대칭으로 느껴지거나 안면 신경 혹은 같은 쪽의 혀 마비, 감각 이상,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침샘암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해야겠습니다. 대국민 캠페인이 있어왔던 유방암 자가검진처럼 침샘 부위도 쉽게 자가검진으로 얼굴이나 경부, 구강의 혹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혹이 만져진다면 침샘암은 초기에 진단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두경부 외과의가 있는 곳에서 빠른 문진과 영상검사, 조직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세친 검사에 비해 크기가 굵고 진단이 정확한 초음파 유도 촌검사가 가능하고 안면 마비와 같은 각종 수술 부작용, 추가 치료 대처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